테슬라 주가가 1월 달에 10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는 피로도가 쌓여서 정체된 상태인데, 2달 전에 100달러였던 주식이 이제 200달러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가 또 있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가 다시 과거의 300달러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 건지 그 갈림길이 36시간 남았습니다. 테슬라 주가 운명 키를 쥔 인베스터 데이에서 머스크가 무엇을 보여줄 거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주가를 떠나서 그게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AI 립서비스를 해가지고 주가를 확 올렸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머스크가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만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꿈의 크기로는 화성 가는 머스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주가를 띄우는데 아주 재주가 있죠. 자기 회사 주식을 고점에 파는데도 기술자입니다. 트위터가 이번에 8번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으로 한동안 테슬라 주식을 안 팔겠다라고 하지만 테슬라 주가를 높게 띄어놔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상되는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장을 보면은 뒤에 배경이 되게 멋있잖아요. 독특한 문양이고 예쁜데, 이걸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힌트가 나왔습니다. 기가 캐스팅으로 찍어낸 자동차 본체를 무늬로 활용한 거죠. 인베스터 데이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하나의 답이 나온 거예요. 본체를 자세히 보면은 차체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본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모델 2를 발표할 타이밍도 마침 도래하긴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1, 2,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게 3인데,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스터 플랜 2는 2016년에 나왔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번에 하는 거죠.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나왔는데, 비싼 자동차를 소량으로 만들어서 판 돈으로 약간 저렴한 중규모 자동차 모델 S, 모델 X를 만들어서 팔고, 다시 그 돈으로 대규모로 좀 더 저렴한 모델인 3Y를 만들어서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싸지 않아요. 대중적인 차가 되기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3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의 탄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FSD를 포함해서 3천만원 하는 모델 2가 등장할 거라 봐요.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해치백 형태로 갈 것 같고, 이 해치백 스타일은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받고 FS 가격까지 포함된 거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반떼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과연 저렴한 전기차를 팔 필요가 있느냐, 이미 모델 3가 있는데 안 나올 것 같다라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머스크의 테슬라 계획이 초기 포드 전략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회사가 포드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랑 분업화라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포드는 경쟁 회사가 66,000명으로 자동차를 1년에 28만 대 찍어낼 때 13,000명으로 30만 대 차를 생산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다른 회사보다 생산 효율이 좋은 제조 공정이에요. 그게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법이고, 전기차 가격을 낮춰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이 생산 기술로 전기차를 내연기관보다 싸게 판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전기차로 뒤덮이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이런 식으로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가를 띄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철학이 포드의 철학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포드 모델 T는 단일 모델 검정 색상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검은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빨리 말라서 시간을 절약해주기 때문이었어요. 부품도 최소화하고 영업 수수료도 최소화로 해서 고객들이 한 푼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차 시대를 열었던 게 포드입니다. 그리고 포드 초기 차량 모델 이름이 모델 A, 모델 B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모델 T가 20번째 모델이었어요. 테슬라도 모델 S, 모델 X, 모델 Y, 포드랑 비슷한 이름 형식을 따고 있죠. 전기차를 국민차로 만들고 싶은 머스크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 모델 2의 가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가장 난관인 배터리 문제예요. 마스터 플랜에서 배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미 4680 배터리는 나왔고, 이보다 더 앞선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말고 이보다는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좋은 배터리를 말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재를 줄여주고 주행거리도 늘려주는 반고체 배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부터는 배터리를
사지 않고 다 100% 직접 생산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비용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 리튬 가격 하락이 심상치가 않아요. 1년 전보다 지금 리튬이 더 저렴해졌거든요. 전기차 판매 증가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소식에 리튬 가격이 급락했고, CATL은 리튬 가격이 반토막 날 거에 베팅을 합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한테 파격 할인을 제공하죠. 리튬 가격 할인은 배터리 가격 하락,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요. 전기차 원가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은 자동차 원가를 20%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열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로봇과 AI인데, 작년 AI 데이 때 로봇을 공개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차라리 로봇을 안 보여줬더라면 기대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요. 이번에는 굳이 로봇을 공개해서 투자자들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AI랑 연관이 있으니까 언급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마스터 플랜 3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FSD, 자율주행차,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히든카드는 테슬라의 AI와 반도체입니다. 오픈 AI 초기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챗 GPT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잖이 질투를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AI 칩을 앞다투어 사고 있다라는 말로 엔비디아 주가를 펌핑한 젠슨항을 보면서 또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나보다 주가를 잘 올리는 놈이 있어? 안되겠네? 본때를 보여줄게. 기다려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FSD 칩, D1 칩, 슈퍼컴퓨터 도조, 카메라로 처리를 하는 신경망, 자율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직관적이고 시각화해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어떻게 열광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주가를 펌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그럴듯하게 말을 하겠죠. 그러지 못하고 마음만 급하고 무언가 보여주지 못하면은 AI 데이 때처럼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만 안겨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이 홀 아니면 짝인데 투자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새벽 6시입니다. 인베스터 데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